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박보리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분 굉장히 어마무시한 분일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박보리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박보리님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는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박보리예요. 일단 제가 처음에 미리 저에 대해서 한마디 해드리면 네. 장집이나 이런 데를 갈 때 뭐 많이는 안 가봤는데 좀 용하다는 데 이렇게 찾아갈 때마다 오. 귀신들이 저한테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난다. 네. 거의 뭐 진동을 한다. 귀신계의 스컹크.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좋은 신이든 나쁜 신이든 잡신이든 근처에 얼씬도 안 한다 라고들 했고요. 그래서 제가 사귀었던 여자친구나 아니면 가족 중에 저희 누나가 예. 가위를 굉장히 자주 눌려요. 틈나면 그냥 눌리는데 예. 유독 저랑 같이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가위를 눌리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개운하게 잠도 잘 자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약간 반신반의했었는데 갈 때마다 그런 말을 듣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무당들이 저한테 이제 귀신들이 저를 볼 때 약간 호랑이 형상으로 보인다 오. 라고 하면서, 이게 뭐 제가 냄새라고 표현은 했지만 약간 그 호랑이 냄새? 네. 뭐 그런 게 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 짐승들이 네. 호랑이 네네. 변 냄새를 맡거나 이러면 도망가잖아요. 네네, 얼씬도 안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전 조상신 복도 없고 아무 복도 없대요. 근데 그렇다고 나쁜 신도 안 오고, 그래서 그냥 중립이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위도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고, 뭐 귀신 이런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폐가 같은 데를 가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먼지 많네 오. 요 정도? 그래서 뭐 도깨비불 나온다 하는데도 가도 뭐 아무 그것도 없고. 네. 근데 이거를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그만큼 저한테 귀신이 안 느껴진다라는 건데,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귀신을 봤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약 한 20년 전에 중학교 한 1학년 때쯤 그때 겪었던 얘기인데, 그 지역이 굉장히 시골이에요. 산골이죠. 거기에 저희가 PC방도 없고 오락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우면 계곡 가고, 눈이 온다. 눈이 엄청 많이 오니까 눈이 예. 오면 우리 비료포대 속에 눈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썰매 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는데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엄청 덥죠. 그래서 계곡을 가려는데 저희가 아는 데가 딱 한 곳밖에 없으니까 거기로 가자 해가지고 가는데, 거기가 갈 수 있는 길이 두 갈래예요. 가까운 길이 하나 있고 그 길에 한 3배 정도 되는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우회하는 길은 논밭밖에 없는 그런 길이고, 예. 가까운 길은 농로 아시죠? 그 논하고 논 사이 그 조그만한 길, 예. 차 못 다니는 길, 그런 길인데, 거기를 갈 때 항상 지나쳐야 되는 게 절인데, 절이 하나 엄청 크게 있어요. 근데 네. 이름도 없어요, 그 절이. 오늘도 갔다 왔는데 이름 없더라고요. 오, 예. 이름이 없어요. 만자 표시만 있고. 만자도 없어요. 오. 근데 스님이 계세요. 네이버에도 안 나와요. 근데 거기가 주변에 돌 쌓아놓는 그 돌탑 있죠. 조그마한 돌 이렇게 막 쌓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2m, 3m로 이렇게 큰 게 주변에 싹 둘러져 있고, 커다란 정각 하나만 딱 한 채 있어요. 거기에 스님 한 분 딱 계시고. 예. 근데 거기를 항상 저희가 지나치면 스님이 저희 보고 계곡은 근처도 가지 말라면서 예. 맨날 우리를 돌려 보냈어요. 오. 그러니까 에이 귀신이 어딨어 하면서 저희는 우회하는 도로로 해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맨날 한 대여섯 명이서 돌아다녔죠. 그래서 그날도 갔어요. 저는 항상 가면은 제가 이제 사진 드린 거 한번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지붕이 있는데 바로 앞에가 2층이에요. 여기가 역순으로 1층, 2층, 3층이거든요. 높은 데가 1층, 그 다음에 중간이 2층, 맨 깊은 데가 3층인데, 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평상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원래 이게 오른쪽이 1층인데 오른쪽 1층까지 쭉 엄청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한때 많이 왔었어요. 저 있을 때도 뭐 가족 단위로 많이 왔었는데 어느 네. 순간 발길이 뚝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폐가가 됐는데, 1층은 발목까지밖에 물이 안 와요. 햇볕도 되게 잘 들고 물도 적당히 차갑고, 예. 2층 같은 경우에는 발목까지 이렇게 한 20발자국 정도 왔다가 그 다음에 쑥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제 키가 한 168 정도 됐었는데
그 키에도 한 4뼘 정도 더 들어가는 정도 깊이였어요. 예. 엄청 깊어요. 갑자기 훅 들어가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햇볕이 들고 하니까 전 맨날 여기서 놀았거든요. 저 수영 진짜 아예 몰라가지고 3층은 근처도 안 가는데 그 4번째 사진이 그 3층이거든요. 4번째랑 5번째 사진이. 지금 물이 불어서 그러는데 엄청 검해요, 그냥. 엄청 검하고, 그리고 이제 동네 마을 할아버지 분들이나 어르신 분들이 여기서 한 번씩 간헐적으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났다고 하나 봐요. 예. 그래서 사람 머리통만한 그 실타래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빠뜨려 봤대요. 근데 끝까지 들어가더래요. 그 정도로 엄청 깊어요. 자, 근데 저랑 같이 갔던 형들이나 친구들은 다 여기 막 2층에서 다이빙 해가지고 3층으로 떨어져서 막 놀고 그래요. 예. 저는 꿈도 못 꾸죠, 이거를. 2층에서 맨날 저는 첨벙첨벙 하고 막 노는데 항상 그렇게 놀았어요. 그날도 그렇게 해서 계곡을 갔는데 그날따라 예. 자, 등장인물이 2명 있는데 A랑 B가 있어요. 네. A가 제가 좀 싫어하던 형이었어요. 이 형이 좀 야가요. 근데 이 형이 그날따라 저를 계속 막 긁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다혈질이었는데 계속 야 3층 와서 놀자. 아 싫다, 나 수영 못한다. 거기 가면은 나는 빠져서 나 큰일 난다. 보통 이러면 그냥 아 그래 알았다 하면서 가는데 그날따라 유독 애가 미쳤나, 야 뭐 남자가 뭐 이렇게 뭐 하면서 막 비속어도 쓰면서 이렇게 막 계속 긁더라고요. 야, 이거 무섭냐? 이러면서. 예, 막 이게 굉장히 순화한 건데 와 막 진짜 욕도 하고 와가지고 발로 툭툭 치고 짱 나잖아요. 예. 태권도도 배웠는데. 그래가지고 이단 옆차기를 그냥, 그죠? 예, 호랑인데. 그래갖고 제가 그러면 갈게. 가는데 대신 2층에서 다이빙은 절대 못한다. 아 오케이 알겠대요. 대신 밑에 내려가면 다이빙 하래요. 그래서 일단은 가보자 했는데 3층이 양옆으로 이렇게 비탈이에요. 그냥 비탈 길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그 개가 걸어가듯이 옆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려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릎까지가 한 3발자국? 그리고 바로 그냥 꼬르륵이에요. 근데 이제 그 형들이나 친구들은 여기서 이렇게 물장구 친다고 해야 되나요? 네. 물에서 둥둥 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좀 상계에서 있고 제가 내려오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드디어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막 저는 엄청 긴장을 했죠. 지금보다 더 긴장을 했는데 그 발목까지 오는데 여기 계곡이 지름이 대략 한 5m 정도밖에 안 돼요. 좁아요. 근데 맞은편에 동그란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람이 2명이 앉기에 딱 좋은 그 평평한 돌이에요. 예. 거기서 이렇게 다이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이빙 하는 건 쉬운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이번에 제가. 네. 수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A가 본인이 이렇게 데려다 줄 테니까 해보래요. 예. 그래서 일단 그럼 저기까지 데려다 주라 해가지고 그 A 그 형 목을 잡고 이렇게 그쪽으로 갔어요. 올라갔죠. 아 너무 무섭더라고요. 지금 너무 그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데 진짜 너무 무서웠거든요. 물이 깜깜하잖아요. 물이. 그래가지고 뛰어들면 니들이 바로 와서 나 끄집어내야 된다. 안 그러면 예. 나 진짜 간다. 위험한데. 예. 알겠대요. 본인들만 믿으래요. 그래갖고 막 심호흡하고 막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뛰어들었죠. 뛰어들자마자 구출은 개뿔 그냥 꼬르륵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길질하고 손짓을 막 하는데도 안 돼요. 이거 뭐 물살을 이게 느낄지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꼬르륵 하는데 위에를 보는데 이게 그 빛이 드니까 그 동그랗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아, 나 이대로 죽는 건가? 하면서 발길질을 더 심하게 하는데 자, 지금부터 팩트입니다. 이거 제가 진짜 본 거예요. 그 형상이 제 머리에 아직도 그대로 있거든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밑에가 갑자기 욱신한 거예요, 왼발이. 그래서 밑을 딱 봤어요.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손은 처음 봤거든요. 예. 그 주변에 약간 잔상이 남을 정도로 이렇게 새하얀 여자 손이 딱 그 우리 팔꿈치 위로 한 2cm 정도? 그 깔끔하게 무슨 글라인더로 자른 것처럼 딱 그 부분만 손이 나와서 제 왼쪽 발목을 딱 잡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세게. 예. 그걸 봤는데 이거 뭐 무섭고 뭐 이 귀신인가 이런 생각 자체도 안 들고 바로 위를 쳐다봤죠. 아까는 서서히 줄었는데 지금은 엄청 빨리 줄더라고요. 그때 생애 처음으로 주마등을 한번 느꼈거든요. 이게 사락 사락 가더라고요. 위 한번 보고
아래 보는데 그 손은 아직도 있고 또 위 보고 아래 보는데 그 손은 아직도 있고 그걸 한 3번 정도 반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올라와서도 이게 귀신인가? 너무 선명하죠. 3번째 계속 보는데 계속 있으니까 예. 주변은 다 검하고 근데 이게 갑자기 화가 막 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14살밖에 안 된 애가 지금 이게 뭐야. 화도 나고 막 가족들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발길질을 막 미친 듯이 했어요. 예. 그리고 막 물속이라서 소리는 안 났지만 온갖 쌍욕을 다 했거든요. 그 밑에 팔 보면서 그 막 손짓을 하니까 조금씩 그 물살 흘러가는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 몸이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나면서 발을 막 터니까 그 손이 갑자기 풀더니 그냥 사라지는 거 밑으로 희미하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막 미친 듯이 위로 올라왔어요. 막 숨이 턱끝까지 올라오는데 뽀글뽀글 하면서 막 올라와서 정말 마지막으로 그 발길질 하기 전에 밑에 그 손 봤을 때는 그 위에 동그라미가 점이었는데 막상 보니까 그렇게 깊게 들어온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위로 올라가서 무트로 나왔죠. 예. 그 막 위에까지 나올 정도로 막 숨을 쉬었어요. 그게 숨을 쉬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 구해준다는 놈들 있죠. 아, 예. 똑같이 물장구 치고 있더라고요. 뭐 괜찮냐 하는데 제가 진짜 그때 온갖 전 지역에 욕을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서 배운 것도 없는데 갑자기 막 헤엄을 쳐가지고 제가 그 3발자국 거기 발목까지 있죠. 거기까지 네. 가가지고 그냥 뭐 쓰레빠건 뭐건 그런 거 벗겨지든가 말든가 그 빌타를 막 그 4발로 기어가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그 햇볕 뜨는데 제가 맨날 앉아있던 곳이 있어요. 거기 앉아서 숨을 막 이렇게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아까 그 왼쪽 발목 있죠. 욱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죠? 진짜 농담이 아니라 손가락 4개, 엄지손가락 하나, 자국이 진홍색으로 딱 찍혀 있더라고요. 그치. 이게 진짜 세게 잡았을 테니까. 근데 이게 귀신이면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너무 무섭고 막 패닉이 와가지고 밑에서 막 그 형들이랑 친구들이랑 막 올라오는데 다 쌩까고 그냥 자전거 타고 바로 집에 갔어요. 그 농로 쪽으로 해서 갔어요. 스님이 불러 세우는데도 그냥 들은 채 만채도 안 하고 자전거 타고 왔는데 거기서 저희 집까지 40분 걸려요, 자전거로. 오, 예. 체감상 한 30분에 간 것 같아요. 30분 만에. 전속력으로 간 거죠. 가니까 이제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가 생쥐꼴이 돼서 왔으니까 그 비타로 올라가면서 흙 막 장난 아니게 다 묻고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왔길래 애가 뭐 했냐 막 물어보더라고요. 사촌이는 다 설명했죠. 그러면서 아 맞다 발목 하면서 딱 발목 봤는데 와 그 자국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와. 어머니도 봤어요. 충격이었죠. 그게 좀 오래 갔어요. 한 2주 정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전 가족이 다 봤겠죠. 근데 이제 누나는 기억은 잘 안 난다고는 하는데 근데 저는 거기서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거기 2번 다시 안 가겠다 하고 끝이다. 이제 나 거기 근처도 안 가 했는데 저희 그 고모가 예. 지금은 신발 많이 떨어지셨는데 그때는 막 내림 받으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무당이셨구나, 고모님이. 현직도 하고 계시는데 어.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솔직하시네. 근데 그때는- 예. 네, 그때는 정말 막 받자마자 저희 가족들이 한번 갔었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문을 딱 열었는데 뭔가 싹 지나가는 느낌이 나면서 고모 눈을 봤는데 제 머릿속이 읽힐 것 같은 느낌? 예.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속으로 아무 생각도 안 할 정도로 신발이 엄청 좋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게 얼마 안 됐던 시기였고 오셨어요. 엄마가 전화를 했나 봐요. 보살님하고 해서 그 스파크인가 뭔가 타고 오셨는데 저보고 거기를 안내를 해달라는 거예요. 죽었다 깨도 안 간다 했죠. 예. 계속 저한테 가보자. 그럼 넌 입구에서만 있어라. 예. 고인들이 다녀올 테니까. 예. 아, 막 계속 그러니까 그럼 나 진짜 입구에서 기다리겠다. 나 거기 절대 안 들어갈 거다. 알겠대요. 타고 갔어요. 가는 내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막 가면서도 말도 못하겠고 너무 무섭고 등에 식은땀 나고 근데 고모랑 그 보살님은 막 뭘 챙기고 있어요. 예. 뭐 무구 이런 거였겠죠? 발발 싸더라고요. 그 등산 가방 같은 엄청 큰 데다가 예. 이제 가는데 입구에 왔죠. 그래가지고 저기 왼쪽으로 해서 쭉 들어가면 2층이 나온다. 오른쪽이 1층이고 왼쪽에서 조금 더 가면은 그게 3층이다. 알았대요. 기다리래요. 그러면서 막 짐을 엄청 뭐 각자 등산 가방 하나씩 메고
뭐 종이 가방에다 뭐나 해갖고 막 바리바리 해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예. 위풍당당하니까 저는 조금 무서움이 사라졌어요. 왜냐면 최근에 고모 눈을 봤을 때 그 기세를 봤잖아요. 될 것 같다. 오. 그런데 한 30분이 지나도 안 와요. 예. 거기가 그렇게 큰 데가 아닌데 왜 안 오지? 근데 또 왼쪽은 보기가 싫은 거예요. 막 그쪽은 안 보고 있다가 왜 안 오지 하면서 딱 봤는데 저기서 가져갔던 짐은 온데간데 없고 무슨 피난 가는 사람 마냥 헐레벌떡 뛰어오더라고요. 오이고, 예. 심지어 입고 갔던 그 우리 얇은 등산복 있죠? 그것도 없어요. 막 뛰어와요. 그 차에 타더라고요. 물어봤죠. 왜 그러냐. 대답이 없어요. 바로 차 돌려가지고 가더라고요. 풀악셀로. 일단 조용히 있었죠. 뭔가 느낌이 안 좋다. 거기 진짜 보통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갔죠. 저희 집에 왔어요. 예. 냉수랑 이렇게 막 대접했죠. 그리고 막 이제 드시고 있는데 한참 있다가 전 얘기해줄 때까지 앞에서 가만히 기다렸거든요. 예. 이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 이제 나온다. 예. 갔대요. 딱 이제 짐 챙겨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1층을 먼저 갔대요. 예. 1층은 그냥 뭐 우리가 아는 그런 관광지? 아무 느낌도 없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애가 헛걸봤나? 영가 기운은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갸우뚱하셨나봐요. 예. 그러면서 그 물길을 따라서 가면은 2층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길을 따라서 막 2층으로 가는데 2층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에 저 멀리서 여자 웃음소리가 나더라고요. 되게 우리 뭐 조선시대 때 막 이렇게 축제할 때 여자들 막 하하하 웃으면서 날개 막 펼치고 하는 그런 하듯이 이렇게 웃음소리가 막 났대요. 촉이 좋으시니까 신발이 있으니까 선녀인가? 이랬대요. 근데 선녀는 좋잖아요. 근데 선녀가 안 좋대요, 원래. 왜요? 선녀가 그냥 마주치면 안 좋은 신이래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모시는 신이 계실 거 아니에요? 2층으로 계속 접근할수록 계속 뭐랄까 가지 말라는 이런 압박? 오. 더 가지 마라. 뭐 그런 압박을 말로는 안 하셨는데 이렇게 뭘로 전달은 안 하셨는데 묵직한 느낌이 나더래요. 그런데도 또 사람이란 게 호기심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신발 충만한 상태니까 이제까지 못했던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갔대요 계속. 2층에 딱 도착을 했어요. 웃음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2층도 꺼림직한데 이 소리는 3층이다 해가지고 2층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3층 쪽으로 가는데 거의 다다랐을 무렵에 그 모시고 있는 신 있죠. 예. 안 느껴지더래요. 그러니까 뭐 도망간지 뭔지 모르겠는데 냅다 도망갔네. 안 느껴지더래요. 예. 본인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대요. 그 보살은 신이 받거나 그런 건 아닌데 느끼긴 한데요. 그 우리 시청자분들처럼 보시기도 한대요. 근데 이 정도 압박감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살짝 보고만 가자. 어차피 바로 그 몇 발자국 앞이니까 해가지고 몇 발자국 가서 딱 봤는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대. 왜요? 거기가 양옆에 이렇게 비탈이 있고 나무가 위로 이렇게 있어갖고 거기가 계속 응달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사진에는 좀 낮아 보이는데 폭포가 한 5m 정도 돼요. 아니, 사진은 안 깊어 네. 보여요. 사진에 찍힌 거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물방울. 이게 비 와가지고 엄청 세더라고 이게. 물 지나가는 게. 이따가 영상 찍으신 거 마지막에 한번 볼게요. 일단 이야기 네, 해주세요. 네, 그 소리도 그게 다 물소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딱 봤는데 비탈 쪽이랑 밑에 검은색 물 있죠. 거기서 시커먼 손들이 셀 수도 없이 서로 막 엉키고 설켜가지고 중간에 허공 쪽을 계속 이렇게 뻗고 있었대요. 예. 근데 그 허공에는 선녀 2명이 날개옷 있잖아요. 연분홍색 날개옷 이렇게 입고 웃으면서 이렇게 하늘하늘 춤을 추고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온갖 악귀들이 다 몰려있는 그런 구덩이 같은 곳이고 선녀들은 놀리고 있는 거죠. 엄청 아름다웠대요. 선녀가. 엄청 아름다운데 그 중에 한 명이랑 눈이 딱 마주쳤대요. 근데 여전히 미소는 짓고 있고 입은 다물었는데 웃음소리는 계속 나고 춤은 계속 추고 있고 밑에선 계속 손 뻗어서 막 잡으려 하고 있고 그 순간 고모 머릿속으로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천둥처럼 들렸대요. 와. 그 순간 다 내팽개치고 도망친 거예요. 도망치는데도 그 웃음소리는 계속 나요. 등 뒤로. 그래가지고 거기 절대 가지 마라. 거기는 악귀 정도가 아니다. 예. 거기는 그냥 악신? 뭐 그런 게 있는 곳이니까 절대 가지 마라. 와, 선녀 모습을 한 악귀는 또 처음 들어보네.
예, 그래서 그게 진짜 선녀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대요. 와, 예. 오시는 신이 안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계곡 사건이 끝이 났는데, 그 고문 올라가셨죠. 예.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있었죠. 이게 제가 그 사건을 겪고 한 3주 된 시점이에요. 예. 이거는 B라는 친구가, 예. 아까 등장인물 2명이라고 했잖아요. B라는 친구가 그 계곡이랑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입구 마을이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예. 근데 폴더폰 썼는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받았죠. 무슨 일이냐. 애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 3층에. 예. 제가 엄청 욕을 하고 연락을 안 한 상태였거든요. 전화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죽고 싶냐. 뭐 이렇게 했죠. 예. 아니. 거기 사건 터졌다. 이런 거예요. 예. 뭐 나 말고 또 무슨 사건 났어? 물어보니까 걔가 전화한 시점으로 한 이틀 정도 전에 비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왔대요. 모든 걸 다 휩쓸고 갈 정도로 엄청나게 비가 왔는데 예. 그때 거기 그 입구 중간쯤에 민박집을 하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희 맨날 놀러 갈 때마다 뭐 밤 구운 것도 주시고 고구마도 주시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손님들이 발길이 딱 끊기니까 이제 거기서 그냥 소일거리 하시면서 사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예. 어떤 20대 초반 남자애가 술이 이빨에 꼴아가지고 예. 거기 사람도 안 사는 그 길에 차도 안 타고 걸어가지고 가가지고 그 할머니를 어떻게 하고 3층에 던지고 지도 이렇게 하고 3층으로 뛰어들었대요. 뭐야? 그래서 제가 며칠 있다가 그 근처만 한번 쓱 지나가 봤는데 폴리스 라인 쳐져 있더라고. 폴리스 라인 쳐져 있고 제가 한 6년 전에 한번 들려봤거든요. 네. 물을 막 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그 물 빼던 흔적이거든요. 아, 예. 근데 물이 다시 찼어요. 그렇죠. 이제 비 오고 하니까. 물이 빠졌을 때는 별로 안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뭐 다 사라졌나 보다. 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나 보다. 그 향기가 다시 느껴지더라고. 요번에 갔을 때. 와. 그래서 사진만 후다다다닥 찍고 도망쳤어요. 근데 영상까지 찍어주시긴 했는데 이게 뭐 길지 않은 영상 같긴 하지만 한번 네. 저희가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물살이 세네요. 잠시만요. 또 하나 보내주셨습니까? 이 길 찍어주신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무슨 길이에요? 그 올라가는 길. 평상 가는 길이.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입구에서 중간 지점. 그럼 아까 여기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다리 같은 데에서 찍으신 거는 여기가 그 거기는 터져 있는 메인 도로. 메인 도로에서구나. 네, 그 우회에서 가는 길 있죠? 네.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계곡 흐름의 초입이라 보시면 돼요. 와. 네. 거기서는 안 놀았어요. 여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 일이 있었던 곳까지는. 그쵸. 야, 근데 오늘 박보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안 거는 선녀 모습을 한 악귀가 있다라는 것 자체를 시들무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도 오. 시들문 보면서 내가 들었던 신들은 왜 안 나오지? 예. 그러면서 좀 의아했었거든요. 오. 저 같은 타입도 없더라고요. 예. 냄새나는. 아니 뭐 냄새나 날 수는 있겠지만 뭐 기가 네, 세신 저 잘 분들은 씻어요. 네. 뭐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근데 그 네. 하얀 손은 나온 적이 많아요. 하얀 손이요? 네. 저 하얀 아직도 손. 그게 형상이 아직도 정확히 기억나요. 대부분 그 하얀 손을 목격을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마르고 하얀 손. 네, 엄청 이뻐요. 이뻐요. 전 지금 머릿속 프린터 있었으면 바로 뽑고 싶을 정도로 너무 정확히 기억나요. 네. 일단은 오늘 이 계곡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박보리님이 처음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겪은 거라고. 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겪은 게 없으신 거잖아요. 이야기가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거는 제 친구가 겪은 거예요. 그러면 또 한번 벨날이 올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 박보리님 계곡의 선녀 귀신 이야기 너무너무 잘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악귀의 형상이라든지 뭐 악신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게 뭐 무섭거나 좀 막 뭐 기괴하거나 이랬는데 이 선녀의 모습? 그것도 뭐 이쁘고 옷도 선녀처럼 딱 입고 있고 근데 악한 거야. 이런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모습에 홀리거나 그래서 안 좋게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뭔가 독이 들어있는 꽃 같은 느낌. 예, 정말 또 섬뜩한 선녀 귀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뿌까님께서 어렵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뿌까님의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무사 귀환하셨습니까? 네, 너무 바빴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살짝 불안한 채팅을 처음부터 봐가지고 늦으면 어떡하지라는 얘기를 듣고 살짝쿵 떨렸었는데 그래도 뿌까님은 기가 막히게 약속을 지켜주시네요. 맞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늘 얘기할 거는 첫 시참 때 했던 것처럼 엄청 긴 거는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은 굿 이후의 비하인드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은 뿌까님이 어떤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반응이 좋으면 또 그대로도 부담이 되고 반응이 안 좋았을 때는 또 그대로 부담이 되고 양쪽 다 부담이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야기는 레전드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네, 그냥 편안하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뿌까예요!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지금 영상이 떠 있으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들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굿을 하고 저는 개명까지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수호신도 한 분 계시다고 했는데 네. 그 수호신에 대한 짧은 비하인드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원래 굿을 할 때 굿판을 딱 열었을 때 막 선생님들께서 저희 신령님들께 드리는 큰 제사상이 이렇게 앞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갑자기 선생님들이 아유 저거 어떡하니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그분들 눈에는 보이시겠죠. 저희는 안 보인다고 해도. 근데 어떤 이제 꼬맹이가 계속 그 제사상을 막 밟고 다니면서 뛰어다녔던 거예요. 애기니까. 그래서 뭐가 보이시나 보다 이렇게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제 수호신이셨더라고요. 동자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 도령님도 처음에는 남자분이신 것 같고 근데 어릴 때 정말 아기 때 뭐 만약 한 4-5살? 뭐 이럴 때 좀 돌아가신 분인 것 같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남잔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외할아버지도 오셨었으니까 저희 할머니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원래 처음에 굿을 잡았을 때 외할머니한테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이런 것도 모르겠으니까. 근데 어쨌든 잘 끝났고 이제 할아버지도 오시고 했으니까 제가 엄마한테 그래도 외할머니한테는 말씀을 다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되게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할머니도 듣고 싶은 말도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걸 좀 못 들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굿판 열었을 때 보니까 법사님이 그러셨었어요. 외할아버지는 본인이 죽을지 모르셨다. 사야실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한테 더 표현할 수 있을 시간이 있을 줄 알고 조금 못한 게 있었는데 본인도 그렇게 되실 줄 몰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되게 울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전달을 하려고 외할머니를 만나러 굿하고 한 1-2주 정도 후에 가고 있었어요. 외할머니 댁에. 근데 갑자기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방금 무슨 꿈을 꿨는데 이거 언니 꿈인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야?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꿈에 어떤 남자 도령님이 나오셔서 자기가 같이 논뚝을 걷고 있었다. 근데 도령님이 자기한테 이제 같이 걸으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친구는 사실 그때는 도령님을 몰랐거든요. 지금은 한번 소개를 해드려서 몇 번 갔는데 근데 친구가 하얗게 이렇게 그 남자분들 하얀 한복 있잖아요. 위아래 다 흰색인 한복? 네. 그거를 입고 계셔서 뭐 어디 구판이라도 다녀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친구가 물은 거죠. 근데 그분이 씩 이렇게 웃으시면서 네 맞아요 지금 굿 타고 왔어요 라고 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도령님이 갸우뚱 하시더니 남자가 아닌가? 여잔가? 막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끄고 친구가 너무 뭐지 싶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이거 언니에 관한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외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가 사정을 다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있었다 저런 게 있었다 했는데 할머니가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 여자일 거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한 거죠. 알고 봤더니 저희 외할아버지한테 누님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문둥병이라고 하죠. 나병. 그거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상을 뛰어다니실 때 머리도 막 흥커러져 있고 얼굴도 좀 피부병이 있고 하니까 남자인 줄 아셨던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근데 외할아버지 누나인 것 같다고. 그래서 이분이 네 수호신인가 보다 이렇게 한 거죠,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도령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누님이라고 하시더라. 그랬더니 그래서 저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렸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잘 몰라서 수호신이시면 제 옆에 365일 착 붙어 계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도령님이 깔깔깔 웃으시면서 약간 수호신의 개념이 그런 게 아니다 이러시면서 또 이제 애기시니까 그분이 평소에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약간 흥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뭐 벚꽃 피고 이렇게 꽃도 피고 하면은 꽃 구경 갔다가 나비 따라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놀다가 제가 뭔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이렇게 와서 착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제가 개명하고 굿도 하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주 자체를 바꾼 건 아니지만 많은 것을 좀 흔든 거잖아요. 저에 대한 것을. 도령님이 그때 이름을 개명을 하면은 이게 뭐 법적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이름이 사실 바뀌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저한테 이름이 제대로 이제 착 하고 붙는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되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굿을 했으니까 저한테 있었던 살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무슨 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빠져나가고 저의 새 이름이 저한테 이제 착붙이 되면 그때 제 이름이 완전히 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개명을 해도. 근데 제가 사주에 살이란 살이 다 껴있어가지고 조금 몇 년 동안 다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제가 굿하고 나서 엄청 크게는 아닌데 교통사고도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칼을 대는 수술을 조금 몇 번 했었어요. 말도 안 되게 다치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디 뭐 다리나 이런 피부에 갑자기 섬유종이 생겨서 그걸 떼는 수술을 하고 그런 거를 몇 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좀 크게 한번 팔을 칼에 베어가지고 좀 여러 번 꼬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 뭐 10년에 한 번씩은 제가 가니까 제가 19년도 때 조금 많이 다쳤거든요. 그 교통사고도 칼 대는 수술들도 다 19년도, 20년도 그 사이에 다 했는데 그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은 저한테 있었던 살들을 생각을 하면은 거의 삼재 진짜 제대로 맞은 사람들만큼으로 원래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었어야 되는 살인데 이거를 다 수호신이 막아주셔서 이 정도에서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2년 전인가? 맹장이 터졌거든요. 다행히 터지진 않았고 직전이었던 거예요. 터지기 직전.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급하게 휴가 쓰고 병원으로 막 달려가고 이랬었거든요. 택시 타고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가지고 병원을 갔었는데 그때가 코로나 끝물이었어서 바로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검사해야지만 음성 떠야지만 수술을 해주니까 결국 수술도 하고 이제 다 끝났는데 그때가 또 연초였거든요. 제가 기억할 때 22년 초였어요. 완전 1월 3일 이때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 좀 하고 그냥 신년운대 한번 보러 도령님한테 갔는데 도령님한테 그냥 제가 저 맹장 수술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멋쩍게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그게 마지막 살이었나 봐요. 그게 좀 크게 나간 것 같다 이러면서 원래 살이 한 번씩 나갈 때는 이렇게 몸에 생채기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 다행이라고 자기는 솔직히 좀 걱정했었다고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더 크게 다칠까 봐. 근데 수호신이 되게 잘 막아주시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맹장도 안 터졌으니까. 터지면 더 크게 수술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적인 거는 괜찮게 잘 넘어가게 됐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귀문도 닫았고 영안도 이제 닫힌 것 같고, 근데 꿈으로 나온다고 이제. 그때 한번, 그때도 22년, 23년? 작년, 재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엄청 크게 한번 악몽을 꿨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저도 꿈을 자주 꾸진 않는데, 원래 꿈을 꾸면은 우리가 일어났는데 그냥 기분만 나쁘고 기억이 안 나는 꿈도 있고, 기분은 되게 좋은데 역시 기억 안 나는 꿈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선명하게 기억나는 꿈들은 조금 예의주시를 하는 편이거든요. 꿈이 잘 맞는 편이라서. 근데 그때 꿈에 엄청 장대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네. 갑자기 어떤 남자가 저한테 제 앞에 있는 어떤 차를 가리키면서 트렁크를 열어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차를. 근데 꿈속에서 열어야 될 것 같아서 열었어요, 트렁크를. 근데 그 안에 톰나 있는 여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정면으로 저를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표정으로. 근데 제가 이제 꿈에서 울면서 깼거든요. 아침에 깰 때도 엉엉 울면서 깼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이게 사실 1, 2년이 지난 꿈인데도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날 정도거든요, 그게. 근데 그때 당시에 이거를 그냥 도령님한테 꿈 얘기를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별거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안 물어봤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몇 개월 정도 후에 다른 일 때문에 잠깐 갔었다가 그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조령님이 그 얘기 듣자마자 이거 왜 자기한테 그때 빨리 말 안 했냐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아닌 줄 알았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진짜 소름이 돋았던 게, 사실 저는 그 첫 시점 때 했었던 그 똘순이 이모 있잖아요. 똘순이 이모 얼굴을 몰랐었거든요, 저는. 근데 엄마가 딱 그 꿈 꾸고 이후에 엄마가 중학교 앨범에서 사진을 보여주셨었거든요. 근데 꿈에 나왔던 그게 이모 얼굴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조령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진을 최근에 봤는데 꿈에 나왔던 그게 이모였더라. 근데 우리는 분명히 3년 동안 제사 자기 지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18, 19, 20년 이렇게 3년 동안 저희 외할머니 동네에 있는 엄청 큰 절에다가 이제 부탁을 해서 백중이라고 하는 날마다 제를 다 드렸거든요, 3년을. 근데 그러고 이제 2년이 지난 시점이었잖아요, 제가 꿈을 꾼 게. 근데 그런 모습으로 나온 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무서운 몰골로 나와서 사람을 울면서 깨게 하나. 그런데 도령님이 약간 머뭇머뭇하시면서 하는 게, 이게 약간 이제 귀신들이 그냥 뭐 의례적으로 나 3년만 뭐 해주면 3년만 이런 게 약간 예의상 하는 말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3, 4번이면 돼가 아니라 3년 은 해줘 이런 뜻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년 딱 하고 이제 안 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이모에 대한 거는. 근데 좀 더 받고 싶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꿈에 나온 거라고, 자기 한 번 더 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도령님한테 그 얘기 듣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말을 했어요, 이거를. 근데 엄마가 극대노를 하신 거예요. 아니, 해달란 대로 다 해줬는데 왜 또 딸 꿈에 나와가지고 애를 울리냐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엄마한테, 엄마 그냥 내가 도령님한테 조금 이렇게 제 올려달라고 부탁드릴까? 이렇게 했었어요. 한두 번만 더 해드릴까?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괘씸하다고 안 해줄 거라고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차라리 그 돈 할 거면 우리 아빠 거를 더 해주지. 나는 걔 거는 안 해줄 거다. 너무 괘씸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사실. 약속은 우린 지켰으니까 이거 가지고 만약에 조금 더 걔가 뭔가 하면은 이거는 진짜 걔가 나쁜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욕심이지, 엄마가. 욕심. 네, 그쵸. 그래서 이제 도령님한테도 이걸 제가 안 하면 뭔가 해달라고 지금 온 건데 이걸 안 하면 무슨 일을 저한테 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뭐 뿌까 씨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약간 좀 꼬장 부리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죠? 했더니 네, 안 하셔도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안 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그래서 또 꿈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동안 잘 지냈는데 올해 제가 뭐를 하나 좀 했거든요. 또 꿈에 뭐가 나와가지고. 제가 사실 올 초에 저한테 조금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학업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연구를 하면서 되게 올해가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이상하게 뭐가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너무 하나 산을 넘어서 힘들게 넘었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뭐가 턱 막히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는데 또 뭐가 턱 막히고 약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 저한테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 거죠.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이 들고. 근데 여름쯤에 한 5월, 6월 이때부터 저는 이제 살아온 인생에서 그런 영적인 경험이 조금 있으니까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상반기 그때 좀 힘들다고 느끼는 그때에 그냥 내가 좀 피곤하다, 조금 속이 상하네, 뭐 조금 슬프네 이 정도가 아니라 약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길을 걸어 다닐 때도 약간 좀 가수면 상태처럼 되게 멍하고 잠이 안 깨는 느낌이고 잠을 분명히 잘 잤는데도 너무 늘어지고 약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울증처럼 눈물도 계속 나고. 근데 저는 제가 사실 공부하는 쪽이 심리학 쪽이라서 그쪽으로도 공부를 했고 저도 우울증이라는 거를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아는데 그거랑 좀 다른 결인 거예요.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이. 그래서 이거 뭔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초반에도 계속. 근데 어느 날 꿈에서 제 자취방의 모서리에 진짜 손바닥마다 바퀴벌레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그냥 벌레가 나온 꿈이다 이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약간 저게 뭐야 이래가지고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약간 딱 이 느낌 있죠. 나 좀 봐. 나 여기 있어. 딱 이 느낌인 거예요. 느낌이 그게 딱 전달이 되는데 이거 좀 예산일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꿈이랑 제 힘듦이랑 이게 겹쳐가지고 제가 원래 딱 상반기 연초에만 사실 도령님을 보러 가요. 그 이후에는 진짜 별일 없으면 안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름에 갔어요. 예약을 하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저도 모르게 그 신당을 딱 들어가서 돌빌도령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래서 그냥 막 엉엉 울었어요. 근데 도령님이 또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알아. 괜찮아. 약간 이런 얼굴로 앉으셔서 휴지를 막 뽑아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네. 막 울다가 제가 너무 죄송해요. 앉자마자 울어서 죄송해요. 이랬는데 갑자기 저한테 뿌까씨 근데 잠은 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뿌까씨 지금 몇 달째 잠을 못 잤다던데?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누가 봐도 잠을 못 잔 사람의 몰골이긴 했어요, 제가. 근데 그런 게 그냥 또 제가 앉자마자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또 더 서러워가지고 막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뭔가 내가 느낌이 이상하다 지금. 이게 그냥 피곤하고 이런 느낌의 그게 아니다. 이게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꿈 얘기를 딱 했는데 들으시다가 갑자기 그거 조상님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데요? 이랬는데 근데 이거는 좀 까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미 굿을 한번 크게 했기 때문에 도령님도 제가 사실 올해 초에 저를 봤을 때 신년 운세 본다고 갔을 때 사실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가도 새 차를 뽑아서 잘 닦아서 타다가도 뭐 고속도로도 가고 흙길도 가고 이렇게 하면은 바퀴에 뭐 때도 묻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한번 싹 씻어냈어도 이게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들이랑 지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이게 또 뭐가 다 묻는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굿을 했다고 죽을 때까지 빈 그릇으로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굿을 한 지 6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때 아닌 때가 묻은 거죠. 어딘가에서. 근데 조상님 중에 어떤 분이 뭔가 저를 통해서 도령님한테 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증손녀가 저니까. 그러니까 저를 타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거를 제가 이렇게 좀 타가지고 그때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힘들었던 것도 맞지만 좀 그런 거를 극대화해서 느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같이 이제 묻어난 거죠. 근데 도령님이 그때 1월 달에 저를 봤을 때도 뿌까 씨가 올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굿을 또 하자 이게 아니라 살짝 한번 닦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리 한번 세차 한번 하듯이 살짝 뭐를 하고 싶은데 그분도 저한테 그거를 얘기하는 게 되게 부담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1월 달에 얘기를 안 하셨던 거예요. 뭔가를 지금 뭐 소소한 어떤 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뭐 큰일 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었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6개월 만에 애가 이제 엉엉 울면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분도. 근데 제가 이제 너무 힘들다. 내가 지금 굿을 할 게 아니면, 그러니까 어차피 저한테 딱 그랬거든요. 뿌까 씨는 죽을 때까지 더 이상 굿이라는 건 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 힘들 때 한번 이제 신령님들은 도움 받아서
어떻게 보면 세차 한번 살짝 싹 하고 뭐 오방기도 한번 흔들어 제껴가지고 조금 길도 한번 싹 터주고 이렇게 하면은 좋으니까 그냥 그거 하나만 자기는 좀 권해주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비용이 별로 비싸지가 않았어요, 진짜. 제가 다 될 수 있었고, 근데 저도 너무 힘들었었으니까 저는 제가 이거 해서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으면은 저는 하고 싶다. 그리고 저는 수호신도 계시고 이렇고, 그리고 조상님이 저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그것도 들어드리는 게 저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도령님이 그래서 6월 말부터 해가지고 3개월 동안 100일 기도를 올려주시기로 했어요, 제 거에 대해서. 근데 그 100일 기도를 하면서 그 조상님이 누구신지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그것도 같이.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인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기도 올리시면서 그분이 누구인지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신가요? 이렇게 했더니 뿌까님의 외가뿌리, 그러니까 외가 쪽에 젊은 남성분이신데 젊을 때 돌아가신 분이시고, 아 근데 이분이 병에 걸리신 건가? 왜 이렇게 약기운이 세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엄마랑 동시에 카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외가 쪽에 뭐 병으로 돌아가신 젊은 남성분이 있어?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병은 아니고 농약 드시고 자살하신 분이 있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롱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 약이었나 보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판을 열어서 그분을 초대해가지고 그분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저에 대한 기도를 올리시면서 어떻게 보면 저의 조상님들을 쑥 훑어보다가 이렇게 턱 얻어 걸린 거니까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 표현하실 때 그분의 몫이 잡혔다. 근데 그분의 어떤 심정, 마음 이런 게 본인한테 전달이 되신 거지? 그분이 막 설라설라 내가 뭐가 억울하고 내가 속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까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했더니 저희 외할머니의 친남동생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외가 쪽에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 라고 했더니 그때 뭐 난리도 아니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기억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아예 모르는 분이고, 근데 그때 저한테는 삼촌 할아버지겠죠, 이제 외삼촌 할아버지 이런 분인데, 그분이 원래 엄청 순둥순둥하시고 눈치도 되게 빠르시고 엄청 순하고 착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와이프랑 사이가 조금 안 좋아졌었나 봐요.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조금 저희 가족 얘기가 좀 나오는데 저희 외할머니 형제분들 이렇게 있었을 때, 그때는 엄청 옛날 시대니까 사실 저희 외할머니 댁 쪽이 원래는 되게 잘 사는 집이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외할아버지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가 조금 심하셨어가지고 그 돈 많은 집에서 딸이 시집 간다는데 이불 한 채만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돈도 안 주고. 그래서 되게 힘들게 신혼생활을 하셨거든요, 저희 외할머니 부부가. 근데 외삼촌 할아버지가 막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결혼해서 나갔을 때도 저희 외할머니의 오빠들이 조금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개베이비들이었는데 돈을 이제 막 자기들이 다 갖고 싶어가지고 그 외삼촌 할아버지한테 좀 일 있고 이럴 때도 엄청 눈치 주고 이러면서 해서 되게 저희 외삼촌 할아버지가 좀 눈치 보면서 사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도 착하셔가지고 뭐라고 말도 못하시고. 예. 근데 그러다가 아이가 안 생겨서 좀 불화가 있었고, 그렇게 하시다가 외할머니가 외삼촌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방에 갔는데 방문이 잠겨 있어서 문을 열었는데 음독을 하신 거죠, 농약을. 그래서 이제 가셨던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말을 했고 엄마도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만약에 그분이 A 삼촌이라고 하면은 A 삼촌이 지금 뿌까한테 갔다더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내막을 들어보니까 그 삼촌이 저한테 올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거의 50년 이상은 되셨을 건데 저희 할머니 젊으셨을 적이니까. 근데 그 외삼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외할머니의 오빠들이 이분한테서 어떻게 보면 재산을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큰형의 자기 아들을 그 삼촌의 양자로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 남동생 아들 밑에 넣은 거예요. 그 사람 돈 가져가려고. 이게 이제 나쁜 짓이잖아요, 이거는. 안 그래도 돌아가신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양자가 된 그 분이 나중에 뭐 좀 약간 이상한 데 빠지시긴 했는데 그쪽에서 자기가 혼자 절을 사가지고
나름 뭐 그 외삼촌 할아버지 제도 지내고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분명히. 외할머니가 그래도 꼬박꼬박 내 동생 재 지내주니까 고맙다면서 재 지낼 때 같이 가시기도 했었고 아니면은 돈이라도 보태기도 하셨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외할머니한테 말도 없이 그쪽 집안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합동제사처럼 1년에 제사 그냥 한 번만 지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제사를 바꿨던 거죠. 근데 돌비님 생각해보세요. 내가 50년 전에 죽은 20대 남잔데 네. 200년 전에 죽은 증조 외할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이랑 제사밥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밥 숟가락도 못 얹어 거기다가는. 예.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그 외삼촌 할아버지가 조금 자기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는지 그 양자분 이것도 웃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귀신이 되면은 한 가지에 좀 집착하게 된다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자식이 없이 돌아가셨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그런 것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자기 자식은 아니지만 양자로 된 그 자식을 자식처럼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한테 되게 붙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쪽 집에서는 그냥 귀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무당들을 불러다가 퇴마굿을 했던 거예요. 이분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나 조금 봐줘, 나 좀 챙겨줘 이런 거였는데 썩 꺼져라 약간 이런 굿을 한 거죠. 불러다가 이제 후져라 패는 굿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은 그 양자한테 있다가 잠깐 떠나서 또 다른 친척한테 갔다가 그럼 또 그 친척들은 또 무당을 불러다가 또 테마굿을 하고 이렇게 해서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셨더라고요, 그분이. 근데도 악기가 안 된 게 저는 진짜 신기했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는 악기 됐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한 3번, 4번을 테마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을.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무속 쪽에서도 그 영가들에 맞는 굿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퇴마를 해야 되는 영이 있고 천도를 해야 되는 영이 있는데 천도를 해야 될 영을 퇴마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니까 또 못 가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러다가 여기 보니까 트리플 콤보였던 뿌까가 있네?가 된 거겠죠, 이제? 근데 뿌까가 돌비도령을 안 해?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겠다가 돼서 저한테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그걸 다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가 그거 얼마나 드냐? 우리 동생 보내는 거 얼마나 드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도령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이게 굿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미니 천도제인 거예요. 오. 얘기 한번 살짝 들어주고 아 그러셨냐? 속상하셨겠다 이런 얘기 듣고 제 하나 싹 올려서 천도 직행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싸지도 않은 미니 굿이었어요. 한 40만 원밖에 안 했어요, 진짜. 오, 상값만 막 그래서, 이런 느낌. 네, 상값. 그래서 할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그 돈 내가 줄 테니까 우리 동생 보내주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도련님한테 가서 저 그거 천도제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잘 생각하셨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혹시 저희가 뭐 준비해야 될 거는 없냐 이렇게 했는데 딱히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상하게 제가 느낌이 뭔가 하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그 삼촌이 뭐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이나 이런 거라도 있냐, 뭐 상 차리실 때 이런 거 뭐 넣어달라고라도 하려고요 이렇게 했는데 북가야 그 시절에는 다 없이 살던 시절인데 뭐 좋아하는 음식 이런 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이러면서 근데 외삼촌 할아버지가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담배는 살 수 있잖아요, 제가.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피셨던 담배는 없겠지만 그래도 담배는 많으니까 제가 알겠다 이렇게 하고서 처음에 이제 편의점에 가서 고민을 했어요. 이제 도령님한테 전달을 드려야 되니까 제 하시기 전에 드릴 게 있어서 제가 잠깐 예약을 하고 가고 싶은데 언제 되세요 해서 뭐 언제 돼요 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 가서 고민을 했어요. 양담배랑 우리 국산 담배를 섞어서 드려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막 하다가 그래도 원조가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뭐 3개를 사가야 돼 5개를 사가야 돼 하다가 그냥 좀 아저씨들 많이 피시는 그냥 제일 기본 담배 한 보로를 그냥 샀어요, 제가. 보로로. 예. 한 보로를 사서 갔어요, 도령님한테. 도령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 한번 주선수 좀 해서 담배를 꺼냈더니 막 박수를 막 치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가져오셨다고.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태울 수 있는 게 제일 좋대요. 태워서 보내드릴 수 있는 거 같이. 예. 담배 그대로 태우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 갖고 왔다고. 준비하실 때 어떻게 보면 살짝 이제 삼촌이랑 살짝 소통을 하셨나 봐요. 소통을 해봤는데 원래 이렇게 말이 많으신 편은 아니신데 보니까 약간 조금 억울함 아니면 억울함이 좀 있긴 하셨더라 이러면서
도령님 보니까 어떻게 보면 50년 동안 밥 한 끼 제대로 못 드신 거잖아요. 제삿날에도. 그러니까 행색도 조금 비루하셨고 좀 배도 많이 고파하셨고 이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하나 의문인 게 있었어요. 아니 근데 조상님이시면은 왜 제 굿판에는 안 오셨던 거예요? 오실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때 얘기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도령님이 얘기하셨던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본인의 목숨을 끊은 사람들은 원래 좋은 데 못 간다고 하잖아요. 자기 묶이죠. 혼자 좋은 데 못 간다고. 네, 묶여버리니까. 굿판도 못 들어온대요. 그런 분들은 애초에 입국컷. 그래서 왜 혹시 뭐 우리 최근에 TVN에 보면은 귀신전이라고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굿이랑 무당에 대한 거기에 그게 되게 잘 나오는데 굿할 때 그 입구가 있잖아요. 문지방 밖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음식 이런 거 저런 거 좀 비벼가지고 이렇게 밖에 놓거든요. 굿도 어떻게 보면은 파티잖아요. 파티. 그니까 지나가는 잡기들도 니네가 굿판에는 못 들어오지만 이거 먹어라 이렇게 밖에도 차려놓거든요. 근데 아마 그분은 그걸 못 넘으셨을 거라고, 문턱을. 거기까지는 오셨을 수 있다. 굿판까지는. 근데 아예 못 들어오셨을 거라고. 왜냐면 죄를 지으신 거니까 그것도. 예. 그래서 아마 그때 안 잡힌 것 같다, 몫이 안 잡힌 것 같다. 그래서 진짜 신기했던 게, 저는 제가 첫 시참 때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처음 도령님을 만났을 때 저희 엄마 아빠를 소환을 했잖아요. 당장 내 지역으로 와라고. 그때 저희 엄마 아빠가 결혼식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결혼식이 누구네 결혼식이었냐면 저희 외할머니 쪽에 그 네. 형제의 자녀 결혼식이었어요. 이게 크게 묶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도 거기 계셨을 거다, 그분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굿판에는 못 오고 이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은 제 주위에 계시다가 그때 뭐 주파수가 맞았던 걸 수도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슉 하고 오신 거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서 제가 도령님한테 너무 그냥 마음이 아프고 이래서 이분 꼭 좋은 데 보내주시고 음식도 진짜 맛있는 거 좋은 거 올려주시고 만약 돈 더 필요하면 제가 더 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아니라고 막 이러시면서. 근데 도령님이 씩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가 쪽이랑도 이제 소통을 하신 거잖아요, 그 도령님이. 근데 지금 외가고 친가고를 불문하고 조상님들이 뿌까님을 진짜 너무 예뻐하신다고, 너무 예쁘게 보신다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아끼고 있고 이래서 이번에 이 삼촌 보내드리고 나면은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엄청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도령님이 천도제 한다고 이제 사진을 막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네. 제사상 이렇게 차렸고 이렇게 상 있고 오방기도 이렇게 하고 그 부정 퍼는 거 이런 것도 다 하려고 다 준비했다고 사진을 주셨거든요,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서 한 몇 시간 정도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잘 끝났다고. 어떻게 담배 좋아하셨냐 이거부터 물어봤어요, 제가. 예.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셨다고, 진짜. 그러면서 이제 외할머니한테도, 외할머니가 돈은 내셨잖아요, 이 비용은. 그래서 외할머니한테도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누나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도 하셨고, 그리고 막 좀 비루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행색이. 네. 처음에. 그래서 도령님이 진짜 새하얀 한복 이렇게 저고리 해서 옷도 새 걸로 갈아입혀드리고 좋은 데 보내드렸다고 엄청 웃으면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진짜 저도 신기했던 게, 도령님이 저 백일기도도 같이 그때 올려주시고 천도제도 같이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끝나고 그때가 한 8월 이때쯤에 끝났거든요, 그게. 네. 아직 백일기도가 안 끝났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감사하다고 이제 인사드리려고 딱 도령님한테 갔는데 도령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요? 북한씨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오. 자기 기도 되게 잘하는 것 같다고 이러시면서 이렇게까지 내 기도발이 잘 맞는다고?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이게 저도 신기했던 게, 저랑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네. 회사에서. 그분도 느낄 정도였어요. 왜 이렇게 밝아졌냐, 선생님 얼굴이? 뭐 했어요? 이럴 정도. 왜냐면 그전에는 제가 얼굴이 너무 안 좋고 막 울 것 같은 얼굴이니까 매일 선생님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병원 안 가봐도 돼요? 이랬었는데 제가 그 100일기도 조금씩 지나면서 너무 얼굴이 좋아지니까 선생님 혹시 뭐 오히려 저한테 피부과 다녔어요? 이럴 정도로. 시술. 네. 그래서 아니요? 이렇게 했는데 얼굴이 저번 달이랑 이번 달이랑 너무 다른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있긴 있나 보다 저도 싶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게, 제가 상반기가 되게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삼촌 할아버지 보내드리고 나서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그 모든 일이 진짜 일사천리처럼 다 풀렸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이렇게 약간 조상님 잘못이면 떡이라도 떨어지나 보다 이러면서 제가 도령님한테 진짜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더니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팁 아니면 팁인데 1년에 그 백중날이 있잖아요. 뭐 네. 8월 중순 뭐 9월 이때쯤에 그럴 때에 그냥 한번 점검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상님 때 뭐 있나 걸리는 거 있나 없나 이런 거 한 번씩 그냥 확인하고 가는 거는 좋다고. 그리고 좀 좋게 갈 수 있으면 뭐 좋게 가는 게 좋으니까 굳이 이렇게 묵혀가지고 일로 키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희 엄마는 원래는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엮인 일이었잖아요. 무슨 일이 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네. 또 제가 중심에 있었으니까. 근데 저희 엄마는 이제 한편으로는 왜 또 내 딸한테 왜 또 우리 애 괴롭혀 약간 이런 게 있으셨어요. 저희 엄마는. 네. 근데 도령님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어쨌든 지금 저희 때에서 제가 그런 게 있으니까 굿은 했지만 끼는 있으니까 매년은 아니더라도 뭐 살다가 이렇게 한 번씩 있을 수 있다고 또 이렇게 오셔서 얘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근데 오히려 이번 일 좀 겪으면서 좀 되게 담담했거든요. 네. 무섭지도 않았고 그냥 나 통해서라도 어차피 빙의 되고 막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살짝 오셨다가 저쪽으로 건너가서 잘 가셨으니까. 그래서 그냥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일이 한 번씩 있다고 해도 저는 그냥 받아들일 것 같다. 이제 어차피 제가 무당할 팔자도 아니라고 했고 제가 한두 번씩 이렇게 해서 뭐 1명 2명 못 가셨던 분들 잘 보내드리면 그분들도 천도 하이패스 해드렸는데 증손녀 좋은 거 안 해주시겠냐고 하면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도령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다행이라고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네네. 왜 나한테 이러냐 이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약간 조상님들이 뿌까님을 너무 예쁘게 보는 것 같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막간에 딱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또 그때 약간 이제 바보처럼 오늘은 수험원신 안 계세요 옆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또 삐씩 웃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공부하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공부요? 이랬더니 신이 되시려고 공부하시는 것 같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동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애기니까. 근데 이제 신이 되시려고 공부하러 가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안 보인다 이런 느낌이네. 네.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증손녀도 공부하고 있는데 수호신도 공부해요? 이랬거든요. 했더니 아마 좀 크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제 수호신 엄청 세시겠어요?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아유, 뭐 신도 다 경쟁 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무속신 쪽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뿌까님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얼마나 힘드시고 원망도 솔직히 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 한때는 정말 왜 하필 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염려돼서 이제 뿌까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듣는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뿌까님처럼 요렇게 무속적인 면이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풀리거나 좀 이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굳이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무속 쪽에 발을 들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만 듣고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아니거든요. 저는 무속에 무자도 없었어요. 집안 자체에. 저도 그거는 공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풀릴 사람이 있는 것이고 맞아요. 아닌 사람이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조상을 모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제 네네네. 저는 저의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그런 게 있는 사람인 거고 그렇죠.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저는 정말 운이 좋게 천무당이 아닌 선한 무당을 만났으니까 정말 다행이었던 거지. 저번에 저 첫 시점 때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 도령님 처음 만났을 때 그랬었어요. 만약에 좀 우리나라의 80% 이상인 그 선무당 중 하나한테 갔으면 그 제 목 잡았던 걔를 내림받으라고 했을 거라고 아마. 진짜 그랬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진짜 선무당이었으면 그 악기를 너한테 내림하려고 했었을 거다 이랬었어요.
근데 너는 무당할 팔자 아니라고 딱 이랬거든요, 그분은.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천운으로 저도 좋은 무당분을 만났으니까 정말 다행이었던 거지. 그렇죠. 저도 만약에 뭐 굳이 무당, 무속인 이런 거 안 찾아가도 되시는 분들이면은 안 가고 그냥 평범하게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이런 거는 그냥 재밌는 얘기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항상 저는 뿌까님 말고도 대부분의 참여자분들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무당분들은 다 영험하고 좋은 무당으로 표현이 돼요. 예. 맞아요. 이 뿌까님의 그 도령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분에게만 그럴 수 있다라는 점 혹시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 저는 절대 이거를 이분은 진짜 찐입니다 이렇게 얘기 절대 안 해요. 저도. 그럴 수가 없는 게, 왜냐면 뿌까님의 이야기만 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사연도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뿌까님이 오늘 해주신 이야기는 뿌까님의 이야기로만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 오늘 뿌까님도 힘드신 이야기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예, 왜냐면 이거를 그냥 그냥 이야기로만 끝내시는 분들이 있고, 이걸 막 어떻게 나는 또 이런 쪽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또 귀가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조상님을 모신 적이 태어나서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항상 잘 풀릴 순 없잖아요, 여러분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 게 인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그런 쪽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시면, 그리고 마인드를 좀 좋게 긍정적이게 가신다면 안 풀리던 일들도 다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